이 나이에 이 돈으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문장일지도 모른다. 퇴직을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한 누군가는 수십 년을 일하며 쌓은 자산과 연금 혹은 작은 월세 수입이나 퇴직금만을 바라보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간의 성실함이 한 푼 두 푼 모아온 시간이 그리고 자신이 견뎌온 삶이 분명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실제로 그 노후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실은 종종 그런 믿음을 무너뜨린다. 돈의 크기보다 더 큰 건 그 돈으로 버텨야 할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감당해야 할 일상의 무게다. 나이 들어 돈을 쓴다는 건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의료비, 주거비, 관계의 단절을 메우는 비용,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인생의 사건들을 견디기 위한 심리적 지출까지도 포함된다. 결국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은 더는 삶이 간단하지 않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탄식일지도 모른다. 서울 외곽에 사는 67세의 김남호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끝에 정년퇴직을 했다. 정년까지 무탈하게 다닌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고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자그마한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 퇴직 직후 첫 해까진 여유롭진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재활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급하게 의료실비 보험을 알아봤지만 퇴직 이후 이미 실손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아둔 연금이 의료비로 새어나가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간병인의 고용, 병원 왕복 비용, 그리고 아내를 돌보느라 중단된 임대관리에 따른 수익 감소까지 겹치며 생활은 빠르게 흔들렸다. 김 씨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히 일해온 대가가 이렇게 허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고백했다. 그가 말하길 나는 계획한 대로 은퇴했지만 은퇴 후의 삶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말이 가장 뼈아팠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2세 이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30평대 아파트에 살며 단란한 노후를 꿈꿨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 퇴직했고 이 씨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두 사람은 퇴직금을 합쳐 자그마한 전세를 얻고 그 이자를 생활자금으로 삼기로 했다. 연금은 넉넉지 않았지만 맞벌이로 수입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 씨의 미용실은 손님이 급감했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전세보증금 이자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남편은 건강 문제로 일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이 씨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던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말이 자꾸 입안에서 맴돌았고 한때는 신문 배달까지 알아봤지만 무릎 통증 탓에 그마저도 실행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단순하게 은퇴를 생각했다. 노후란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부산에 사는 65세 최상도 씨는 이른 퇴직 후 소일거리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연명해왔다. 그는 자산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퇴직금은 일부러 자녀 혼사 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적금과 예금으로 유지했다. 건강은 스스로 자신 있었고 생활비도 검소하게 쓰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은퇴 이후 예상외로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를 보며 불안함이 커졌다. 몇 년 전 허리 디스크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 치료비, 약값, 교통비까지 쌓이자 그는 매달 이번 달도 넘겨야 한다는 긴장 속에 살게 되었다.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지출 하나하나에 눈치를 보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줄어들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겼고 가족과도 점점 멀어졌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조용함이 고립이 될 줄은 몰랐다고 그는 말한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도 흔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한 자금의 크기에 집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예금을 조금씩 꺼내 쓰는 삶은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어느 순간 가파르게 한계에 부딪힌다. 특히 건강 문제는 비용뿐 아니라 삶의 형태 자체를 바꿔놓는다. 간병이 필요해지고 일상에서 제약이 생기며 외부와의 관계는 줄고 결국은 심리적 고립에까지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마주하는 순간 은퇴 전 자신이 괜찮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이 얼마나 단순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대부분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온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무리의 관점에서 은퇴를 바라본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자산의 총량만을 따지며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은퇴 후에는 지출의 끊임없는 흐름 앞에 당혹해한다.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는 한 번의 결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퇴직금을 얼마 받았는지, 연금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의 리듬을 유지해갈 것인가이다. 예기치 못한 지출은 반드시 발생하고, 몸은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더 빨리 줄어든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계획하고 삶을 설계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돈으로 이 나이에 괜찮을 줄 알았다는 후회를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다행이다는 안도감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늦었다는 말 대신 다시 계산기를 들고 마음의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할 시간이다.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할까라는 질문 하나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은 위험하다. 수치에 기반한 접근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삶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날 은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퇴직 후에는 월급이라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끊기고 고정 수입이라 불리는 연금조차도 실제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퇴직 후 어떤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며 건강 문제나 사회적 단절에 대응할 수 있느냐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진짜 리스크는 금액 자체보다도 그 돈이 언제 어떻게 왜 빠져나가는지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직후에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수축하고 긴장은 증가한다. 그 이유는 수입은 멈춘 반면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이후의 소비는 이전보다 훨씬 덜 가시적이다. 병원비, 간병비, 자녀 지원, 집수리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은 예산 계획에 넣기 어려운 지출이다. 그리고 이런 지출은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다. 위기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도 시험대가 된다. 그렇기에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즉, 단기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중장기적인 생활비 흐름의 구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정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연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이 제공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생활비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위기를 견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연금 역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가 정책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안정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 예를 들어 월세 수입, 소규모 투자 수익 혹은 파트타임 노동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건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이 관건이 된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수익 모델도 지속되기 어렵고 반대로 건강이 좋다면 그 자체로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기반이며 동시에 가장 취약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은퇴 설계에서 의료비 예산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영역이 바로 주거다. 주거비는 단순히 월세나 관리비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조차 큰 장벽이 되고 병원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 사회적 교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금 거주하는 집이 과연 은퇴 이후의 삶에 적합한지, 향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혹은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자가 주택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세금, 유지비, 수선비, 안전 문제 등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은퇴 준비의 최종 목표일 수는 없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심리적인 측면도 놓칠 수 없다. 은퇴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감정은 불안과 허탈이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부족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다. 오랜 시간 정체성과 자존감을 직업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이 퇴직 후 정체성의 공백을 느끼면서 겪는 내면의 변화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적 불안이 결국 경제적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불안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은 잘못된 투자, 과도한 소비,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성 투자, 다단계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외로움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무방비 상태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은퇴 이후의 삶에는 돈의 기술만큼이나 감정의 기술이 필요하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적절한 거리에서 가족과 소통하는 기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은퇴 준비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로 짜는 일이다. 재정, 건강, 주거, 관계, 시간,
감정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배치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통찰,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묻고 시작해야 한다. 나는 진짜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 돈으로 이 나이에 정말 괜찮은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지금이 다시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라는 뜻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이다. 그 출발선에서 중요한 것은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다. 방향이 있는 사람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설계도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나이와 금액을 넘어서 오직 나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게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언젠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나이에 이 돈으로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